예, 이혜훈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아니, 요즘 뭐 잘 언론에 안 나오셔서 근황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지내세요? 네, 지금은 동대문이 지역구라 예. 동대문에서 주민들 뵙고 조용히 지내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의원 생활 하실 때와 네, 뭐 야인이라는 표현 쓰면 좀 그렇습니다만 예, 좀 밖에 계실 때 좀 어떠세요? 차이가 많죠. 아무래도 한 발 떼고 밖에서 보면은 그동안 국회 안에 있을 때 못 보던 것도 많이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아, 어떤 게 좀 안 보이던 게 보이던가요? 아무래도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안에서 못 보던 것들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 뭐라고 딱 집어서 좀 얘기하시긴 못하지만 뭐 인터뷰를 하다 보면 아마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실 수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요즘 뭐 야당이 상당히 강세잖아요. 네, 흐름상. 예. 네, 이게 정당 지지도를 보면 네, 전체적인 흐름이 이제 야당이 좀 여당을 앞선 걸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좀 나온 게 벌써 한 4년 된 것 같고요. 네. 좀 이걸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동안 그 국정 운영에 있어서 실망을 여당이 들여왔는데 예. 그것이 차곡차곡 쌓여서 드디어 폭발했다라고 봅니다. 사실 지난 총선 때 폭발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코로나 위기 처음 겪는 위기다 보니 그 국면에서 나라 사랑하는 국민들이 그래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처음 겪어보는 이런 위기에 국민들이 정부에 힘을 실어주시느라고 예. 기회를 주셨던 것 아닌가. 근데 그때 했어야 되는 것들이 그때 폭발하지 않고 이제 폭발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이 총선에 좀 이렇게 반영이 안 돼서 많이 아쉬운 모양이시네요. 아니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국민들이 그만큼 나라를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역시 뭐 여러 가지 원인을 꼽고 있습니다만 이 부동산 문제가 역시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계기는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의원님도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네네. 어떤 면에서 좀 부동산 정책 내지는 좀 정무적인 판단 뭐 이런 게 부족하다고 보세요? 지금 보면은 집값이 이 정부는 집값을 잡겠다고 공언을 하고 23번의 대책을 내놨지만 집값은 계속 오르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드디어 집을 살 수 없는 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을 살 수 없게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또 집을 그동안 사기 어려운 서민들이 기대고 있던 전세라는 거. 이젠 드디어 전세도 구하기가 어려운 나라를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온 국민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으니 이게 어느 누가 이 정부의 정책에 박수를 칠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 부동산 정책은 완전히 실패한 정책으로 이제 판명이 된 거 아닐까요? 예. 그러니 뭐 이거 누가 이거를 이 정권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예. 하지만 뭐 이 전 정권에서의 좀 이 부동산 정책들이 문제가 있었다 이런 또 지적도 있잖아요. 그 자기들이 하는 얘기죠. 근데 아무튼 그 앞으로가 중요할 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 집값이 안정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청와대도 이 상승세 둔화는 맞다 이런 또 입장도 내놨고요. 의원님께서 어떻게 보세요? 좀 약간 밖에 계시니까 좀 객관적으로. 예. 정말 국민들을 더 화나게 하는 거죠. 대통령이 이제 집값이 안정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 통계부터가 잘못된 거죠.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이제 부동산 통계는 여러 군데서 내고 있습니다. 예. 근데 대통령이 인용했다는 그 통계는 감정원 통계라고 청와대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나라 집값 통계는 고무줄 통계입니다. 내는 곳마다 다 다르죠. 예를 들면 대통령이 인용했다는 감정원 통계, 한국은행 통계, 통계청 통계, 국민은행 통계 만들어내는 곳마다 제각각이고 천차만별이에요. 근데 이 통계들이 얼마나 천차만별인지 뭐 이 바쁜 아침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예. 이 중에서 가장 시장에서 신뢰하고 전통이 있는 통계는 국민은행 부동산 통계인 거는 우리 진행자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7.10 대책이 발표되기 직전에 얼마였는데 이제 직전과 직후를 이제 청와대가 비교하면서 예. 직전에 비해서 직후에 이렇게 둔화됐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국민은행 통계를 보면 직전에 비해서 직후에 오히려 상승세가 더 올라갔거든요.
근데 청와대는 직전에 비해서 직후에 상승세가 둔화됐다 이렇게 얘기하면 정반대인 통계가 오히려 더 시장에서 신뢰를 받고 있는데 예. 감정원 통계를 들이대면서 그렇게 얘기하면 정반대인 통계를 예. 들고 나오시면 안 되죠. 참 이게 통계라고 하는 게 또 이리 보고 저리 볼 때 예. 다리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요. 근데 알겠습니다. 청와대가 유리한 통계만 인용하시면서 시장에서 더 신뢰받고 있는 청와대의 불리한 통계도 있는데 그것만 쏙 빼놓고 얘기하시면 안 되잖아요. 예, 이렇게 하시니까 더 국민들이 화가 나시는 거죠. 이제 보면은 이제 아무튼 이 3기 청와대 좀 이제 체제가 이제 좀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네. 수석들도 교체가 됐고요. 네. 근데 이 노영민 비서실장이 유임된 부분을 놓고 네. 뭐 야당은 역시 이제 비판을 하고 있고 여당 내부에서도 이제 비판이 나오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바라보세요? 글쎄 뭐 이제 노영민 실장 경우에도 지금 부동산이 제일 국민들 입장에서 관심사고 그다음에 청와대 수석들이 이제 교체가 된 가장 큰 이유가 자기들은 다주택을 가지고 있고 다주택을 팔겠다고 공언을 해놓고는 다주택을 팔지도 않고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왜 팔지 않느냐 팔아라 했더니 예. 팔기는커녕 나는 그냥 집을 택하겠다 그렇게 이제 공언을 하고 집을 내려놓지 않고 집을 택하셨잖아요. 근데 노영민 실장의 경우에도 상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논란이 자유롭지 않았던 분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다주택 어떤 논란의 출발점이 비서실장이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분이 자유롭지 않았죠. 예. 처음에는 세종을 팔겠다. 처음엔 반포를 팔겠다 그러셨다가 논란이 나니까 세종을 팔겠다. 근데 세종을 팔고 나서도 시세 차익이 뭐 8억이나 있었다고 지금 이제 언론에서 나오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여러 가지 명쾌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 예. 이런 분을 유임을 시킨다. 이거는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청와대가 명쾌하지 않은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 부분을 유임을 시킨다. 뭔가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청와대가 국민들 앞에 명쾌하지는 않은 상황인데 왜 굳이 유임을 시킬까 하는 부분이 예. 아주 당당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래도 이제 또 이 다주택자 부분이나 이런 게 나오면 또 미래통합당이 이렇게 자유롭진 않잖아요. 근데 미래통합당은요. 예. 다주택이 죄악이라고 주장하는 당이 아닙니다. 예. 근데 지금 이 민주당 여권은 다주택을 죄악시하잖아요. 다주택이 죄악이라고 얘기하면서 본인들은 다른 사람을 죄악시하면서 본인들이 죄악이라고 주장하는 말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 아닌가요? 지금 미래통합당은 다주택을 죄악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예. 결국은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이 자충수가 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부동산 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예. 집값이 오르는 원인을 다주택자들 때문이라고 보고 다주택자들의 투기 때문에 집값이 오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투기를 잡아야만 집값이 안정된다라는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투기를 잡기 위해서는 계좌 투적도 하고 자금 출처도 조사하고 세무조사도 하고 이 사람들을 때려잡는 부동산 감독 기구를 만들어야 되겠다. 지금 이런 접근법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청취자 문자가 많이 들어오는데요. 이 0846님은 지난 시절에는 그래도 나라가 조용했는데 경제도 좋았고 네. 지금은 독재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경제가 어려워서 걱정된다는 문자를 주셨고요. 3743님은 그래도 아니다 또 이런 의견도 올려주셨고요. 예. 618님은 이 국장님 꼭 물어봐 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의원님은 또 다주택자신가요? 이렇게 질문했는데 저는 무주택 16년 차입니다. 예. 제가 문자가 들어와서 한번 여쭤봤고요. 네. 이제 좀 미래통합당이 이제 이 새로운 그 정강 정책을 내놨잖아요. 물론 확정된 건 아니고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제 의욕적으로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거기 들어간 이 기본소득 문제 이런 거 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기본소득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그동안 복지 혜택이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중복되기도 하고 누락되기도 하고 난립해 있는 이 문제를 예. 어떻게 보면은 중복도 정리하고 누락은 메우고 해서 하나의 복지 혜택으로 정리하자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뭔가 이 김종인 위원장의 이 정책이 약간 좀 중도층을 겨냥하기 위해서 왼쪽으로 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나요? 뭐 왼쪽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기본소득을 어떻게 보면 여권에서 들고 나왔잖아요. 예. 근데 여권에서 들고 나온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국민들이 논의를 하자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논의는 하자. 그래서 이걸 차제에 정리를 하자. 그런 개념으로 그런 이제 차원의 논의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AI 4차 산업혁명이 많이 진전이 돼서 실업자가 상당 부분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면 우리 안에 발생하는 불가피한 실업의 문제를 예. 해결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논의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오면 논의해야 되는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재명 도지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논의를 앞당겨 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빨리 논의가 시작이 된 건 사실이지만 이왕 논의를 시작하게 됐으면 우리도 논의를 해보자. 저는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예. 그렇다면 이미 우리가 지급하고 있는 많은 복지 혜택들, 중복과 누락이 중첩되어 있는 이것들을 차제에 정리를 해서 복지 혜택들을 효율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 네. 그런 논의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코로나 확산세가 좀 걱정인 상황인데요. 네. 내일 이제 보수단체들이 이 도심 집회를 예고해 놓고 있잖아요. 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바라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가 판단할 몫이라고 봅니다. 예. 뭐 진보도 집회를 많이들 하시고 보수들도 많이 집회를 하시는데 각자 나와서 코로나 지금 지난번에도 보면은 진보들도 집회를 하셨잖아요. 근데 코로나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수칙을 지키면서 하는 집회야 뭐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네. 코로나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수칙을 잘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후보님이 또 후보님이 아니고요. 의원님이 또 야인 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네. 이 통합당의 서울시장 후보로도 좀 얘기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때이른 감도 있지만요. 네. 예, 개인적인 생각은 좀 어떠세요? 끝으로. 뭐 수도 서울은 사람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곳이고 살고 싶어하는 곳이고 또 최근에는 가족 구조 변화 때문에 1인 가구나 2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전국에서 가장 주택 수요가 폭발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좋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서 삶의 질이 좋아지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서울시장이 해야 될 중요한 책무라고 봅니다. 아, 알겠습니다. 예, 근데 시간이 이제 다 돼가는데요. 민주당 시장 10년 동안에 주택 예. 공급이 사실상 가로막혀 왔죠. 서울시장 생각이 있는 걸로 제가 아니요. 이해를 그렇게 할까요? 말씀하실 게 아니라 서울시에 굉장히 필요한 정책이 좋은 주택을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많이 공급하는 게 예. 좋다고 보죠. 예, 의원님 다시 한번 또 연결해서 관련된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래통합당 이혜훈 전 의원이었습니다.